고대 문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박물관에 있는 좀 딱딱하고 어려운 그런 느낌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갑골문은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그냥 옛날 글자가 아니에요. 3000년 전 동아시아 문명이 막 시작될 때의 모습을 담은 그 어떤 편집도 거치지 않은 최초의 초고이자 생생한 타임캡슐 그 자체입니다. 믿어지시나요? 인류의 가장 오래된 기록 중 하나가 말 그대로 용의 뼈라는 이름의 약재로 갈려서 사라질 뻔했다는 사실이요. 정말 하마터면 영원히 그 존재조차 몰랐을 뻔한 이 엄청난 역사의 조각을 1899년에 학자 왕이룽이 아주 우연히 발견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약재상에서 잠자고 있던 문명의 첫 기록이 극적으로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자, 그럼 이제부터 갑골문 연구가 도대체 뭘 어떻게 바꿨는지 그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알던 중국 문자의 기원, 더 나아가 동아시아 문명 전체의 시작에 대한 통념을 어떻게 뿌리부터 뒤흔들었는지부터 시작해보죠. 우리 대부분 그렇게 배우잖아요. 한자는 사물의 모양을 본뜬 원시적인 그림 문자에서 시작했다, 뭐 이렇게요. 그런데 갑골문은 이 생각을 완전히 깨부셨습니다. 실증적인 증거들이 보여주는 진실은 뭐냐? 갑골문이 발견된 그 시점부터 이미 이건 그림의 단계를 훌쩍 뛰어넘어 하나의 언어를 완벽하게 기록할 수 있는 굉장히 정교하고 성숙한 문자 시스템이었다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 얼마나 정교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증거가 바로 형성자입니다. 뜻을 나타내는 부분과 소리를 나타내는 부분을 결합한 아주 지적인 발명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강이나 바다처럼 물과 관련된 단어에는 뜻을 담당하는 물수변을 딱 붙여주고 나머지 부분으로는 소리를 표현하는 식입니다. 이건 단순히 사물의 모양을 그리는 걸 넘어서 당시 사람들이 쓰던 말소리 자체를 붙잡아서 기록하려 했던 체계적인 시도였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가차자의 존재예요. 이건 문자가 그림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추상적인 소리 기호로 작동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거든요. 예를 들어 오다라는 뜻의 레자는 원래 보리를 모양을 본뜬 글자였어요. 근데 단지 보리를 뜻하는 말과 오다라는 말의 발음이 같다는 이유로 오다라는 뜻을 위해서 그냥 빌려다 쓴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갑골문이 단순한 그림 모음집이 아니라 고도로 추상화된 진짜 문자 체계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문자의 시스템을 봤으니까 이제 이걸로 뭘 알아낼 수 있는지, 3000년 전 사라진 언어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어떻게 복원해내는지 그 두 번째 놀라운 가치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재미있는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쫓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냥 쫓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상나라 사람들은 이 개념을 훨씬 더 정밀하게 구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갑골문에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한번 보세요. 축이라는 글자는 글자 안에 아예 돼지 모양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건 오직 동물 사냥을 할 때만 썼고요. 취라는 글자는 적이나 포로 같은 사람을 쫓을 때만 썼습니다. 이게 바로 갑골문이 가진 뭐랄까 무시무시한 실증적인 힘이죠. 후대 문헌으로 가면서 그냥 뒤섞여버린 단어의 정밀한 의미가 이 원본 자료를 통해서 그대로 복원되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3000년 전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나누어 보고 있었는지 그 인식체계 자체를 엿보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단어, 잊혔던 문법까지 되살려냈어요. 이건 갑골문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그 존재조차 영원히 몰랐을 언어학적으로 정말 엄청난 발견들입니다. 바로 이 회라는 조사 같은 경우죠. 갑골문을 분석해보니까요. 이 단어는 그냥 그렇다가 아니라 아주 그렇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와 같은 아주 강한 긍정과 확신을 나타낼 때만 쓰였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 섬세한 뉘앙스는 사라지고 그냥 비슷한 뜻의 you라는 단어에 흡수되어 버렸죠.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는 단어 뜻을 넘어 고대 언어의 미묘한 어감, 강조하는 방식까지 복원하고 있는 거예요. 3000년 전의 목소리가 훨씬 더 생생하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렇게 문자 체계를 이해하고 사라진 언어까지 복원했는데 이게 결국 역사 그 자체를 보는 우리의 관점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창나라 시대의 사건이 갑골에 새겨진 시점과 우리가 아는 역사책 사마천의 사기가 쓰인 시점 사이에는요, 무려 11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의 강이 흐릅니다. 1100년.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건 지금 우리가 고려 시대 역사를 쓰는 것보다 더 긴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사실은 전설이 되고 역사는 후대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편집되거나 왜곡되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시간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갑골문의 진짜 가치가 폭발합니다. 이건 후대에 기억되고 재구성되고 편집된 역사가 아니에요. 사건이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에 새겨진 상나라 왕실의 그 어떤 필터도 거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원본 데이터, 그 닫혀입니다. 그럼 이 원본 데이터가 우리에게 뭘 줬을까요? 첫째, 사기에나 나오던 전설 속 상나라 왕들의 존재를 실물로 증명했습니다. 더 이상 신화가 아니게 된 거죠. 둘째, 날씨 걱정, 전쟁 걱정, 심지어는 왕의 치통까지 당시 지배층의 필터링 없는 진짜 고민과 관심사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신화의 영역에 머물러 있던 동아시아 역사의 시작점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단단한 고고학적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결국 갑골문 연구는 과거를 들여다보는 창인 동시에 미래를 향한 무한한 질문입니다. 아직 우리 손에 들려있는 해독을 기다리는 수만 개의 갑골 조각들 속에는 우리가 아직 상상조차 못한 문명의 또 다른 시작, 또 다른 비밀이 잠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비밀의 문을 여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이겠죠?